정년 퇴직 후 시작한 부부 여행기. 중국편 대륙의 숨결을 따라 30해가 훌쩍 넘는 세월을 달려온 부부가 있었다. 일터와 가정,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두 사람. 바쁘게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서로를 바라본 어느 날, 그들은 작은 결심을 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정년퇴직이라는 말에 담긴 쓸쓸함 대신 인생 이막의 시작이라는 설렘으로 그렇게 가방을 싸고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들의 여정은 지도 위의 낯선 도시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위에 새로 쓰는 이야기였다. 그 첫 번째 여정이 바로 중국이었다. 거대한 대륙, 수천 년의 문명,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정서가 살아있는 땅. 이들은 북경에서 시작해 서안, 상하이를 거쳐 단순한 관광이 아닌 산속을 걷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 여정의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펼쳐본다. 북경 시간의 무게를 걷다. 북경은 시작부터 격이 달랐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주한 탁 트인 도로, 그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와 전통 건축물의 혼재가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첫날은 자금성으로 향했다. 거대한 붉은 성벽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다른 시간대로 이동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돌 바닥 위를 걷는 발걸음마다 역사가 울리는 듯했고, 황금빛 지붕과 붉은 기둥 사이를 지나며 조용히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자금성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제국의 기운과 무게가 녹아든 공간이었다. 아내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많은 왕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말에 나도 잠시 멈춰섰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구경꾼으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오래된 권력의 흔적과 마주했다. 이튿날은 이화원과 천단공원을 찾았다. 이화원에서는 연꽃이 피어있는 호수 위를 작은 배로 떠돌았다. 물 위를 스치는 바람은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천단공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태극권을 연습하는 사람들, 장기 두는 노인들, 음악에 맞춰 춤추는 중년의 부부들까지 북경의 일상은 삶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특히 천단의 둥근 제단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던 순간 아내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798 예술구에서는 전혀 다른 북경을 만났다. 낡은 공장지대를 개조한 이곳은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물이 넘실대는 공간이었다. 벽마다 그려진 그래피티, 철제 구조물 위에 놓인 조형물들, 그리고 골목을 따라 늘어선 감각적인 카페들. 우리는 한 카페에 들어가 창밖을 보며 오랜만에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아내는 가죽 노트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북경은 그렇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우리를 삼켜주었다. 서안 시간을 꿰뚫는 시선. 서안에 도착한 첫날, 기차역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북경과는 분명히 다른, 더 건조하고 단단한 기운. 해질 무렵의 공기조차도 먼지와 햇살이 섞여 어떤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이곳은 단지 오래된 도시가 아니었다. 천년의 황궁이 있었고,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수많은 문명이 오가던 교차로였다. 지도에서만 보던 역사적 지점들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숨을 쉬고 있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병마용. 매표소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자 어두운 통로 끝에서 거대한 병사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정갈하게 배치된 흑빛 병사들은 생각보다 압도적이었고, 각기 다른 표정을 지닌 얼굴에서 묘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살아 움직일 듯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 앞에 서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병사들의 정렬된 시선은 지금도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돌기둥 사이에서 우리는 무언가 오래된 울림을 들었다. 다음 날 서안의 오래된 성벽 위를 걸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노란빛으로 물든 벽돌은 말없이 세월을 이야기했다.
자전거를 타고 성벽을 한 바퀴 도는 코스를 택했다. 시작은 설렘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곱씹게 되었다.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고 그 그림자 위에 우리 부부의 수많은 순간들이 포개졌다. 자전거 바퀴 소리만이 잔잔히 울리는 가운데 우리는 잠시 멈춰 성벽 위에 앉았다. 저녁에는 회족거리의 야시장에 갔다. 골목마다 이어지는 아기자기한 불빛 아래에서 두툼한 양꼬치가 익어갔고 구수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낯선 향신료 냄새, 어린아이의 제잘거림,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악사의 피리 소리까지 삶이 거기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나 봐요. 소리나지 않게 묵묵히.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조용한 울림이야말로 우리가 이 여행을 선택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상하이 미래를 스치는 바람. 상하이에 도착하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북경과 서안의 무게감과는 전혀 다른 속도와 빛으로 이루어진 도시. 푸동의 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황푸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의 불빛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강물 위에서 일렁였다. 그 풍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우리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듯한 설렘 속에 빠져들었다. 첫날 밤 우리는 동방명주 타워에 올랐다. 유리 바닥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무리 같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동시에 비춰지는 듯했다.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과거이자 또 다른 미래였다. 아내는 창가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정말 그랬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며 버텨온 수십 년이 이 화려한 장면을 위한 예고편 같았다. 상하이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마주했다. 스마트 결제는 물론이고 무인 상점에서 손짓 하나로 계산이 끝났고 수직 정원이 우뚝 선 주상복합단지에서는 첨단 기술이 일상과 자연을 연결하고 있었다. 아내는 자꾸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나는 그녀의 눈에 비친 이 도시의 새로움을 따라가느라 바빴다. 과거의 도시들이 기억을 품고 있었다면 상하이는 가능성을 들려주었다. 그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 속에 숨어 있었다.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프랑스 조개지에서 보냈다.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과 나무가 우거진 거리,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서점과 카페,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는 연인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유럽의 작은 도시를 옮겨놓은 듯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낯설문 없었다.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익숙한 풍경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황푸강 근처에서 조용히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다. 강 건너편의 고층 빌딩과 이쪽 편의 유럽풍 건물들이 묘하게 어우러졌다. 그 장면은 마치 우리의 삶 같았다. 과거와 미래가 손을 잡고 속도와 깊이가 공존하는 여정. 바람은 차가웠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은 따뜻했다. 그 순간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눈앞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마음속에 번지는 따뜻함은 그보다 더 깊고 진했다. 상하이의 밤은 그렇게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여행의 끝, 새로운 시작. 중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짚는 기회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조심스럽게 그려보는 과정이었다. 도시마다 품고 있는 역사와 향기, 그리고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때로는 북경의 느긋한 오후 햇살이었고 때로는 서안의 고요한 새벽 공기였으며 상하이의 반짝이는 야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이어갔다. 삶은 결국 낯선 곳에서의 발견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과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걸 느꼈다. 함께 걸어온 시간,
함께 나눈 침묵, 그리고 함께 웃은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여행이라는 걸. 우리 부부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것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도시와 거리,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날 여러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 여정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 부부의 세계 일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 도시는 어쩌면 또 하나의 인생이 꽃피는 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라면 그 어떤 낯선 길도 결국은 추억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